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5세의 정미경입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며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정미경 선생님, 75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몸 여기저기 불편하고 일어날 때마다 나이가 든 걸 실감하며 걱정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전히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제 몸을 꾸준히 돌보고 관리한 덕분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몇 분만 투자해서 몸의 특정 부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실천해온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똑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발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 걷고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발이에요. 발에는 우리 몸의 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발을 잘 관리하면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사실 발을 잘 관리해주면 피로도 덜하고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꾸준히 발을 돌보고 있는데 그 덕분에 몸도 더 가벼워지고 활기차졌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실천한 발 관리 방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발가락 사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발가락 사이가 습하고 어두워서 균이 자주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말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박영숙 할머니는 76세이신데 당뇨가 있으셔서 발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했어요. 할머니는 예전엔 발가락 사이를 자주 간과하셨지만 제가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씻고 수건으로 잘 닦은 후 완전히 말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한 달 만에 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감염도 예방되고 발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관리하면 발 전체가 더 편안하고 건강해지죠. 두 번째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이에요.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30분 정도 담그면 발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로가 풀려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 정도로 맞추면 좋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며 근육의 긴장도 완화돼요. 저는 이 방법을 시작한 이후 하루 종일 다리가 덜 붓고 발도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는 80세인데 종아리가 자주 붓고 다리가 피곤하다고 하셨죠. 하루에 30분씩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시고 몇 주 후에는 다리가 덜 붓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방법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크답니다. 세 번째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에요. 집 안에서 맨발로 걷다 보면 발에 무리가 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항상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발을 보호하고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맨발로 다니기도 했지만 이제는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집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을 착용하는 습관이 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김지영 할머니는 73세이신데 몇 달 전 집 안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셨어요. 그 이후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덕분에 이제는 넘어질 걱정 없이
집안을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도 집안에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에요. 발을 꾸준히 움직여주면 근육이 더 강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간단한 발목 돌리기나 발가락을 움켜쥐는 동작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발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고 발가락도 쥐었다 펴기를 10번씩 해줘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를 더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발 관리 정말 쉽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가락 사이를 잘 관리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 그리고 발목 운동까지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겨드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면역력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잘 관리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오늘은 겨드랑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피부가 연약하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세정제를 잘못 고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75세로 겨드랑이 부위에서 자주 땀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세정제를 사용했지만 자극을 느껴서 결국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바꾸셨어요.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이 포함된 비누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자연스럽게 향균 효과도 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몇 주 후 땀 냄새도 줄어들고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건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세척하면 겨드랑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문제를 줄이고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잘 닦고 가능한 한 헤어 드라이어의 찬 바람을 이용해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78세인데 겨드랑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주 가려움증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건조를 철저히 하면서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하고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세균 번식이 막히고 냄새도 줄어들게 돼요. 겨드랑이가 잘 건조되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자극을 받지 않게 되죠. 겨드랑이 관리에서 건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점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겨드랑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면 피부 문제가 생길 확률도 낮아지고 더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림프 마사지를 통해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의 순환이 잘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매일 아침 겨드랑이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요. 하루에 1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조영자 할머니는 82세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실천한 후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로도 덜어졌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 간단한 마사지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를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림프 마사지는 겨드랑이의 림프절을 자극해 순환을 돕고 몸의 피로도 덜어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겨드랑이 주변의 순환이 좋아지고 여러분도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네 가지 관리법만으로도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잘 건조시키며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편안한 겨드랑이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겨드랑이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여러분의 겨드랑이는 물론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허벅지 안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에는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가며 간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허벅지 안쪽을 잘 관리하면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부위는 피부가 자주 마찰을 받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부위는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세정 시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비누보다는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목욕용 스폰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 허벅지 안쪽을 세심하게 씻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이 부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척 후 보습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선영 할머니는 80세인데 허벅지 안쪽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셨던 탓에 피부가 많이 자극받았죠. 그러나 저희가 추천한 천연 성분의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세정 후 몇 주 만에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건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세척하고 관리하면 피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통기성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한 부위라 마찰로 인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면 속옷이나 통기성이 좋은 바지를 입어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고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나비 자세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무릎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김연숙 할머니는 78세인데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다리 부종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림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만약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만 해도 다리의 피로가 덜하고 몸이 훨씬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고 피부가 자주 건조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나면서 피부 마찰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샤워 후 코코넛 오일이나 알로에 젤 같은 천연 보습제를 사용해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세심한 세척, 통기성 좋은 옷 착용, 스트레칭, 보습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하면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변화의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허벅지 안쪽은 물론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등과 두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중요성을 간과하지만 이 두 부위는 신경계와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등은 우리 몸의 주요 근육이 모여 있는 부위이고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부위를 잘 관리하면 기억력과 피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등을 씻을 때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이나 손목이 굳어져서 등 전체를 잘 씻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해서 등 전체를 부드럽게 씻어요. 등은 하루 종일 힘이 들어간 부위이기 때문에 목욕할 때 부드럽게 씻어주면 근육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렇게 씻어주면 등 주변의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저도 이 방법을 시작한 후로 등 근육의 피로가 덜하고 하루가 더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82세로 머리가 자주 아프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늘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주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두피 마사지를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할머니는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꾸준히 두피 마사지를 하며 기억력 향상과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척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척추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신경 전달과 피로 회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상체를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통해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해요. 너무 어려운 동작이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매일 5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도 척추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또한 척추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용해 몸 전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녁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 종일 쌓인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과 어깨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려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 씻기, 두피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촉진, 척추 스트레칭, 그리고 목과 어깨 마사지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기억력과 피로가 개선되고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관리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발 관리, 겨드랑이 관리, 허벅지 안쪽 관리, 등과 두피 관리, 이 4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 관리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의 습관을 하나씩 생활 속에 추가해 나가면 점차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 교사로서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건강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처럼 저도 이런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오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